국경에서 군인분과 함께 내렸고요. 나 한국인이거든? 말도 안 하고 추가 요금을 멋대로 먹인 거예요. 조용히 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디냐면 이탈리아 밀라노예요. 스페인, 프랑스, 스위스를 거쳐서 드디어 마지막 국가인 이탈리아에 왔고요. 스위스에서도 겟레디미를 찍으려고 했는데 스위스에 가자마자 감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목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그때는 진짜 도저히 촬영을 할 수 없는 컨디션이어서 촬영을 패스를 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밀라노에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붓기를 빼기 위해서 이렇게 이거 스캐덤 리프팅 패치 펩타이드 붙여뒀고요. 이거 붙인 채로 일단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스킨케어는 다 해놨거든요. 또 웃긴 게 제가 그 벤튼 패드 제가 개발 참여한 거를 여기 와서 되게 흥청망청 쓰기도 했고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저랑 남편이랑 둘이 같이 쓰는 건데 저 1인 기준으로 생각하고 한 통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거를 매일매일 쓰다 보니까 금방 닳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끼느라고 한 이틀 안 썼더니 피부가 바로 빨갛게 막 오도도도 알러지 반응처럼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긴급 처방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싹 가라앉았어요. 아무래도 유럽에서 제 피부를 지켜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후다뷰티 워터 젤리 하이드레이팅 프라이머 요거 발라줄게요. 요거 제가 예전에 잘 쓰던 그 밀크 제품이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밀크보다 조금 덜 쫀쫀해요. 조금 더 라이트한 사용감? 이렇게 뭔가 에센스 같은 느낌인데 이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좀 잘 잡아두더라고요. 제가 어제 했던 메이크업이 또 마음에 들어서 오늘도 그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뭐 할 거냐? 파리에서도 다녀오긴 했지만 슈프림 매장에 또 갈 거고, 그리고 애플 스토어에 가보려고요. 14 프로가 있다면 여기서 사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있으면 사고 뭐 없으면 못 사는 거죠 뭐. 일단은 제가 요거 한국에서 제조해서 샘플통에 담아온 메이크업 베이스고요. 이렇게 앰뷸런스 소리가 많이 나지? 어제 이제 밀라노에 도착을 해가지고 나가서 저녁만 먹고 들어왔거든요. 어제까지도 컨디션이 막 오락가락했어요. 좋았다가 갑자기 밤 되니까 갑자기 컨디션이 또 너무 안 좋고, 구급차야. 어딜 가길래 이렇게 소리가 여기 근처에서 지나가질 않는 거지?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아무튼 컨디션이 오락가락했다가 어제 그래서 밤에 다행히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병원약을 타왔었거든요. 감기약을. 왠지 이럴 것 같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너 왠지 신혼여행 가서 병 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정답. 이게 또 스페인은 되게 따뜻한 나라잖아요. 따뜻하잖아요. 근데 파리는 스페인보다 춥고 스위스는 거기보다 더 추우니까 감기에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융프라우 올라갔다가 눈 맞고 거의 우박에 가까운 눈을 맞고 감기에 당연히 걸리죠. 그래서 알아 누웠다가 지금은 좀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깔아주고 파운데이션 발라줄 건데 이것저것 섞어서 왔어요. 제가 최근에 꽂힌 제품들 겔랑 파데랑 그리고 헤라 파데랑 BR 워터풀 비비랑 그렇게 섞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차로 베이스 깔아주고 이따가 요거 밴드 떼내고 다시 한번 손 봐줄 거거든요. 아니 근데 어제 스위스에서 밀라노 넘어오는데 그 국경에서 군인분들이 갑자기 저희 기차 칸에 타더니 어떤 남성분한테 막 계속 뭐라 말을 해요. 알아들을 순 없지만 뭔가 계속 확인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말을 이해를 못해도 그 상황의 뉘앙스를 보면 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그런 걸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아저씨가 뭐 오해를 받은 건지 아니면 진짜 뭘 잘못을 한 건지 그렇게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더니 그 아저씨는 결국 그 국경에서 군인분과 함께 내렸고요.
약간 연행되는 느낌? 옆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아저씨가 막 이렇게 약간 절레절레 왜 저러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아저씨는 그렇게 복병에서 내렸어요. 저랑 남편은 이제 뒷자리에서 보고 있다가 완전 동공지진. 뭐야? 뭐야? 뭔데? 막 이러면서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여행 뭐 썰 같은 거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뭐 인종차별은 없나요? 음식 입에 맞나요? 괜찮은가요? 하시는데 저는 생각보다 음식이 입에 안 맞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걸 매일매일 그 양식, 파스타, 스테이크 뭐 이런 거를 매일매일 먹으려니까 좀 물려서 그렇지 맛은 있어요. 그리고 스페인 음식 짜다고 하는데 짜긴 짜요. 근데 전 생각보다는 괜찮았어요. 이 정도 짠 것쯤이야 뭐 한국에서 짠 음식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약간 그 짠 맛이 좀 달라요. 스페인 음식은 진짜 소금의 짠맛. 소금 짠맛이 강하고 우리나라는 그 짠맛이 약간 MSG 그런 뭔지 알죠? 그런 거라서 짠맛이 좀 달라요. 다르게 짜. 그리고 확실히 스페인이 짜고 프랑스가 중간 그리고 스위스가 좀 더 심심한 느낌? 이게 날씨가 더운 나라일수록 짜게 먹는 것 같은 저만의 생각? 그리고 이거 맥 팔레트 있죠? 스튜디오 픽스 컨실 앤 코렉트 팔레트 라이트 컬러고요. 요 컬러 믹스해가지고 눈두덩이 깔끔하게 다시 한번 좀 커버해줄게. 눈두덩이랑 눈가 음영. 그리고 뭐 스페인에서는 뭐 서버분들이나 매장의 점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저희한테 뭐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 길거리 노숙자분들이 지나갈 때마다 니하오 니하오 이러는 거예요. 나 한국인이거든? 그거 빼고는 딱히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약간 이게 인종차별인가? 긴가민가 한 게 있어요. 저희가 세비야에서 한식당을 일부러 찾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픈 시간이 1시간이 남아버린 거예요. 너무 빨리 간 거지? 그래서 시간을 길바닥에서 서서 때울 순 없고 그래서 근처에 카페로 보이는 곳에 들어갔어요. 근데 손님이 많긴 했는데 저희가 주문한 게 그냥 주스 2잔이랑 무슨 토스트 하나랑 와플 하나였거든요? 아무리 가게가 바빠도 와플이랑 토스트, 주스 2잔 나오는데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보다 늦게 온 다른 외국인들 음식은 진짜 디쉬, 메인 디쉬가 빨리빨리 나오는 거예요. 제가 또 시간 강박이 있잖아요? 표정이 싹 굳어서 계속 이러고 쳐다봤어요. 그 사람들을. 말은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곤 표정으로 압박을 하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계속 이러고 쳐다봤거든요? 하나도 안 무서워 보이네 지금 보니까. 아무튼 처음에는 눈 마주치고도 피하더니 나중엔 제가 너무 이러고 쳐다보니까 약간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나오는 그 디저트를 1시간 만에 받아서 너무 짜증나서 먹지도 않았어요. 한 입 먹고 그냥 그대로 두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인종차별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라고 믿고 싶네요. 눈썹이 또 벌써 자랐네? 눈썹이 빨리 자라는 것만큼 내 머리도 빨리 자라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파리 사람들 되게 쌀쌀맞고 영어로 말해도 무조건 불어로 대답해주고 막 이런다고. 그래서 전 영어도 못하는데 어차피 영어는 남편이 해주겠지만 괜히 혼자 겁먹었거든요. 근데 엄청 친절했어요. 어반디케 아이 프라이머. 프랑스 너무 친절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프랑스에서 안 좋은 기억을 가진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제가 가는 곳마다 다 너무 친절했고 그래서 근데 약간 그 슈프림 계산하는 직원이 조금 약간 건들건들? 그게 되게 힙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자신의 제스처가? 모르겠어요. 근데 딱히 막 엄청 불친절하다 이런 건 모르겠고 그냥 되게 건들건들했어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파리에서는 뭐 딱히 그럴 게 없었습니다. 영어로 말해도 영어로 대답 되게 잘 해주던데요? 물론 말은 제가 안 했지만 옆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거 노베브 이걸로 언더 애교살 작업 먼저 해줄게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스위스에서 좀 마상을 많이 받았어요. 스위스에 딱 도착하자마자
거기가 초행길이잖아요. 근데 역에서 나오면 바로 이 트램이 다니는 곳이라서 거길로 택시가 호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길을 건너서 불렀어야 됐는데 저희가 거기가 초행길이니까 약간 한 200m 떨어진 곳에서 택시 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어쨌든 2분 만에 파악을 해서 바로 그 옆으로 갔어요. 근데 택시 기사가 니네 늦은 거 알지? 이러면서 진짜 정색하면서 늦은 건 죄송한데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보자마자 늦어서 죄송하다고 적인 줄 알았다 이러면서 막 했는데 니네 늦은 거 알지? 이러면서 뭐라 하더라고요. 근데 뭐 늦었으니까 할 말이 없죠? 그리고 지방시 파우더. 근데 그 아저씨도 되게 웃긴 게 우리가 늦어서 요금을 더 먹일 거면은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말도 안 하고 추가 요금을 멋대로 먹인 거예요. 아니 늦어서 요금을 더 먹인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거면 저희한테 충분히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냥 본인 혼자 요금 띡 더 먹여버리면 끝인 건가?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트렁크에 다 싣고 그냥 뒷좌석에 앉을 때는 제가 카메라를 메고 있었고 백에 이렇게 목이 두르고 있고 그거 외에는 짐이 없었는데 저희 내리고 나서 계속 차를 막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살펴보면서 저희가 차에 흠집을 냈을까 봐 그런지 엄청 살피더라고요. 제 표정 막 이래가지고 저희 막 이렇게 훑어보면서 우리 그런 사람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1차 마상을 입었고 이제 섀도우를 좀 해주겠습니다. 요거는 릴리바이 레드 무드 키보드 2호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목으로부터. 너무 갬성적이다 이름이. 일단은 요 컬러랑 요 컬러 믹스해가지고 그래서 어찌저찌 뭐 저 택시기사가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 우리한테 2분 더 뺏긴 게 굉장히 기분이 나빴나 보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호텔에 짐을 풀고 그래도 이왕 왔으니까 밥 먹기 전에 조금 구경을 해보자 하고 거기 약간 번화가 쪽에 갔어요. 무슨 가게가 있길래 구경을 하러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거기 주인 아저씨가 저한테 너무 바짝 붙어서 이렇게 좀만 되면 또 이렇게 좀 틀어서 따라오고 이렇게 좀만 되면 또 이렇게 틀어서 바짝 붙는 거예요. 감시하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진짜 제가 뭘 편하게 볼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너무 바짝 붙어서 이렇게 막 감시를 하니까 그냥 이렇게 손님을 서포트하는 느낌이 아니고 진짜 감시하는 느낌이었어요. 보통 서포트를 한다 그러면 뭐 도와줄 거 있어? 뭐 찾는 거 있어? 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런 거 일절 없이 계속 진짜 이러고 바짝 붙어서 저를 감시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우리 나가자, 이 아저씨가 나 감시해 하고 나가려고 딱 몸트자마자 잘 가라는 거예요. 나가라고 압박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가게에서도 좋지 않은 기억을 안고 나와서 이 나라는 왜 이렇게 경고음이 많이 나는 거야? 어쨌든 뷰러 좀 해줄게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고! 이거 왠지 차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언제 그치나 한번 보자. 이제 끝났네. 아무튼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노베브 슬림 엣지 듀얼 아이라이너 이거 펜슬 부분으로 살짝 가볍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융프라우 다녀오고 저는 몸이 컨디션이 갑자기 너무 저하가 돼가지고 숙소에 먼저 들어왔고 남편이 물이랑 이런 거 먹을 것 좀 사러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갔다가 제 옆에 빵집이 있길래 제가 조식에 나왔던 어떤 빵이 되게 맛있다고 했었는데 그 빵이 하필 그 빵집에 진열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제가 아프니까 그 빵을 사려고 빵집에 갔는데 그 빵집 주인분이 진짜 약간 덤탱이 씌우는 느낌? 결제가 이미 됐는데 결제 안 됐다고 빡빡 우기면서 결제를 한 번 더 시키고 계속 이렇게 짜증을 엄청 내더래요. 근데 이거 말로는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게 스위스 전체가 그렇진 않겠지만 약간 무심한 것 같아요. 너무 다정하지도 않고
이거는 불친절하고 친절하고는 개인마다 또 기준이 다르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약간 무심한 것 같아요. 말을 그냥 이렇게 막 굳이 친절하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툭툭 내뱉는? 그래서 어느 누군가는 되게 불친절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예민하기 때문에 얘는 되게 불친절하네? 라고 느꼈고 어느 누군가는 또 괜찮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팔레트로 돌아와서 이 컬러로 라인 위에 좀 덮어서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내줄게요. 그리고 제가 파리에서 스위스 가는 기차를 일단 놓쳤어요. 그래서 스위스 숙소 1박 날리고 파리에서 숙소 1박 돈 더 쓰고 또 그랬단 말이에요. 일단 그 출발부터가 약간 안 좋았어. 그리고 스위스 가자마자 감기 걸리고 몸 상태 안 좋은 채로 그날 하필 이제 제가 컨디션이 진짜 안 좋은 상태에서 유튜브 악플이 달린 거예요. 그거 보고 기분이 완전 다운이 된 거예요. 이게 평상시라면 그냥 그럴 텐데 제가 몸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런 댓글을 보니까 갑자기 걷잡을 수 없이 막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게 나한테 좀 좋지 않았다 그래야 되나? 근데 스위스 풍경 하나는 정말 끝내줍니다. 내가 지금 현실 세계에 있는 게 맞나? 동화책 속에 들어온 건가? 이런 착각이 들 만큼 그 풍경은 그래서 저는 그 볼 때마다 풀이랑 담양이랑 같이 오고 싶다. 개 키우기 정말 좋겠다. 이 생각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막 어딜 가나 강아지들이 함께 다니더라고요. 백화점도 그렇고 기차도 그렇고 뭐 식당도 그렇고 그래서 되게 부러웠어요. 그리고 이 컬러랑 이 컬러 섞어서 삼각존 채워주도록 할게요. 애교살은 요거 투쿨포스쿨 쉬어누드. 그리고 그 스위스에서 첫째 날에 도착해서 어쨌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는 저희 엄마 또래 같아요, 왠지. 근데 그분이 저를 너무 엄마 미소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너무 빤히 막 이렇게 웃으면서 약간 동공지진.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이러고 웃으면서 자꾸 쳐다보셔가지고 제가 막 이러고 너무 왜 그렇게 쳐다보신 건지 의문. 자, 그리고 요 클리오 쉐이드 앤 섀도우 팔레트 1호 섀도우 갤러리에서 요 컬러가 하이라이터인데 진짜 예뻐요. 이따가 코에도 발라줄 건데 일단은 요 브러쉬에 묻혀서 눈 앞머리에 아니 이거 브러쉬 키코 밀라노에서 산 건데 이렇게 듀얼 브러쉬인데 아주 좋아요. 지나가다가 키코 매장이 또 있다면 하나 더 사야겠어요. 그리고 마스카라는 하트% 도트온 보드 마스카라 리얼 핏. 한국에 돌아가면 여기서 산 것들 하울도 좀 찍어봐야겠어. 눈썹을 그려볼 건데 베네피트 Always Ready 브로우 펜슬 4호 이걸로 좀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발색이 좀 잘 되는 편이라서 손에 힘 조절을 좀 잘해야 되더라고요. 사실 신혼여행을 지금 3주를 왔잖아요. 처음 올 때만 해도 이게 3주가 언제 지나갈까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제 한 8일 남았어요. 그다음에 에크먼 라이브 브로우 마이크로 펜슬 딥 어번 친구로 모양을 조금 더 섬세하게 잡아줄게요. 자, 본식날 기준으로 하면은 10kg를 뺐던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5kg 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면은 다시 빡세게 운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굶어서 하는 다이어트는 못하거든요. 굶으면 살은 안 빠지고 저의 기운만 빠집니다. 전 굶으면 일단 머리가 아프고
많이 예민해져요. 전 배고프면 많이 예민해지는 타입이라서 굶으면 안 돼요. 이제 얘를 떼볼게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다시 한번 베이스 깔고 파데 깔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파데도 한번 이렇게 얼굴 여기 남은 잔량으로 얼굴 중앙에 한 번 더 좀 얇게 한 겹만 이렇게 발라줄게요. 또 홍조가 뚫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파우더 처리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 깨끗한 면으로, 브러쉬 깨끗한 면으로 이렇게 파우더까지 해줬고 블러셔 바로 해볼까요? 블러셔는 이거 2개 믹스해서 써줄 거예요. 이거는 3CE 뉴 테이크 페이스 블러셔 하우데어, 이거는 네이밍 헤일로입니다. 요거 2개 섞어서 발라주면 예쁘더라고요. 조금 색감 있게 표현하고 싶을 때 좋은 것 같아요. 대신 얼굴 중앙에 너무 발라버리면 불타는 고구마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털어내고 양 조절한 다음에 이렇게 감싸주듯이. 오랜만에 이렇게 외곽 쪽에 블러셔 바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볼 중앙에만 바르다가. 노즈 쉐딩은 요거 하트 퍼센트 코지 브라운으로 해줄게요. 이게 오트 베이지보다 확실히 더 짙고 존재감 있는 브라운이어서 딱 입체감 있게 표현하기 좋더라고요. 콧대는 안 합니다. 요즘에 콧대는 안 해주고 있어요. 인상이 세 보이는 게 별로 싫어서 코끝에만. 이거 힌스 빌드온이라는 섀도우인데 이게 애교살이나 이런 인중이나 이런 데 이목구비 좀 조밀하게 잡아줄 때, 조각해줄 때 되게 좋거든요. 대신 발색이 진짜 잘 돼서 양 조절을 잘 해줘야 합니다. 해주는 김에 이걸로 노즈 쉐딩도 한 번 더 해줄게요. 확실하게 아주 코를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해줬고 이제 립을 발라볼까요? 먼저 이거 하트 퍼센트 립 펜슬 클린 베이지로 입술을 지워보겠습니다. 2단계를 꼭 해야 하는 건 아닌데 보통 립 바르기 전에 파데나 쿠션으로 입술색 많이 죽이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삐아 레인 틴트 비 클래시 입술에 전체적으로 한번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같은 레인 틴트인데 이거는 비 로지 컬러거든요. 이거 조금 더 붉고 컬러감이 있어요. 이거를 입술 안쪽에 예쁘죠? 그리고 이거 바비 브라운 크레용 컨투어 립 펜슬 코코아 컬러거든요. 이거는 스페인에서 샀던 건데 오늘은 이거를 사용해볼게요. 이거 클라우디 몹으로 밑에 음영감 좀 줄게요. 안 되겠어. 그 다음에 하트 퍼센트 소프트 글로우 이렇게 입술산의 포인트. 예뻐. 이게 하이라이터로 하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하이라이터보다 좀 덜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아까 이거 클리오 팔레트로 하이라이터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컬러로 코끝을 창조해줍니다. 얼굴 쉐딩은 웨이크메이크. 이거 노베브 아이라이너로 점 한번 찍어줄게요. 이게 펜으로 찍으면 너무 선명해져서 펜슬 부분으로 이렇게 콕콕콕 자연스럽게 찍어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점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머리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왔습니다. 머리는 그냥 이렇게 또아리를 틀어 올렸어요. 계속 긴 생머리 혹은 반묶음만 하다가 이렇게 틀어 올렸고요. 오늘은 이렇게 잘 보이진 않지만 청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셔링이 잡혀있고 브이넥으로 파여있어서 좀 답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소매가 이렇게 손을 다 덮어주는 제품인데 그냥 이렇게 걷어서 접어서 입어도 예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준비가 다 끝났고 오늘도 잘 놀고 올게요. 안녕!